오늘의 첫 번째 안랭킹은 조국과 언론개혁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게 올해 8월은 매우 잔인한 여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어제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 부부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또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2심 첫 재판도 열렸는데요. 그 모습 잠시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동생분의 법정 구속에 대한 입장이 있으실까요? 오늘은 아무 말씀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로 계셨던 학교에서 교직 매매 행위가 인정됐는데 하실 말씀 없습니까? 따님의 입학 취소에 대해서는요. 인턴 활동을 했는데 취업형 인턴이 아니라서 인정할 수 없다. 여러분들께서 좀 확인해 주셔야 될 거는 제가 꼭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늘 재판이 끝나고 나면 뭐 변호사는 이렇게 했는데 검찰이 이렇게 하더라 하고 검찰 얘기만 많이 써주시던데 대체 우리나라에서 취업형 인턴을 어느 대학에서 요구해서 입시에 반영한 사례가 있는지 꼭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어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몸이 안 좋다고 해서 조국 전 장관 재판이 한 2시간 만에 끝났는데 네네. 어제 쟁점은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재판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어제 재판은 2020년 작년 1월 달부터 시작된 재판이었어요. 예. 제가 쭉 봤더니 제15차 공판 기일이었는데 피고인이 조국 장관뿐만 아니라 정경심 교수, 그다음에 이제 백원우 비서관, 박형철 비서관, 노한중 원장까지 이런 분들이 다 같이 공동 피고인이었는데 어제는 2명만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만 그 피고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어제 쟁점은 증인이 나왔는데 정모 씨인데 이분은 누구냐면 아들의 그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그 담임 선생님을 증인으로 불러서 물어봤는데 뭐가 쟁점이었냐면 그 고등학교 때 생활기록부 있지 않습니까? 생기부에다가 교회 활동을 기재를 하는데 네. 어떻게 기재를 했냐요? 이렇게 검찰이나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 담임 선생님이 대답을 했냐면 정경심 교수와 그 아들이 제출한 확인서, 수료증 이런 내용을 그 담임 선생님은 믿고 그걸 기재를 해줬다. 본인이 알지는 못했고 그냥 이렇게 이런 게 있으니까 그 내용이 당연히 맞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기재를 해준 것이다. 이렇게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갑자기 이제 정경심 교수가 몸이 굉장히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재판이 오래 진행되지 못하고 예정보다 일찍 끝난 것 같습니다. 네. 부산대가 지난 24일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 입학을 취소한 것과 관련해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고 또 연자제를 금지한다며 부산대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보시는 것처럼 조민 씨의 입학 취소 결정을 반대하는 청원이 오늘 기준으로 32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장 변호사님, 저는 궁금한 게 우선 부산대 총장이 직권남용 혐의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전 전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산대에서 이제 입학 사정의 주체였던 거 아닙니까? 항소심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내부 규정에 따라서 더더군다나 교육부가 이 사안을 빨리 마무리 져야 된다라고 권고를 했기 때문에 내린 것입니다. 물론 저는 부산대에서 다소 본인들이 책임을 적게 지는 방향의 좀 손쉬운 선택을 했다라는 비판을 자초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산대 안에서 공정위라는 구성이 따로 꾸려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허위로 인정된 그 스펙들, 그 자료들이 입시 그 자체, 그 합격을 하는 데 있어서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았다라고 결정을 내렸음에도, 그러니까 찬반 양론이 분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무관하게 일단 허위 서류들을 냈기 때문에 입학을 취소한다라고 결론을 낸 부분은 네. 사실 이 부분이 법원에 가면 또 어떻게 달리 판단받을지 좀 열려져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 법원에선 이 행정권을 실행을 할 때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러니까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이 판단을 내려야 된다라는 판시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그렇다면 여러 가지 정량 지표들 중에서 입시를 원점으로 돌릴 정도로의 잘못으로 귀책으로 결론 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뭐 의견이 분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사법의 영역으로 조국 전 장관이 또 법적인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열려 있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 현 단계에서 부산대 관계자들을 고발한다? 이거는 너무 정치 영역으로 이 사안을 끌어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좀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사안을 너무 정치적 영역으로 끌어들인 것 아니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조국 사태를 두고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면서 이른바 조국 내전이 대선을 앞두고 다시 시작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조국 전 장관 어머니의 편지가 또 다른 논란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어머니가 김인국 전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 대표를 통해서 올린 편지입니다. 아드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모습을 지켜보며 괴로워하시던 성모님의 마음, 지금 제가 2년 넘도록 그 마음을 체험하며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기도드리며 견디고 있다. 이런 편지 내용을 보고 그것을 김인국 전 대표가 SNS에 올리자 조국 전 장관은 어머니의 편지를 접하니 목이 맵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러자 이를 두고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 병당협위원장은 조국 가족이 스스로 아들을 예수로 착각하고 어머니 본인을 성모 마리아로 일체화하는 황당무계한 신성 가족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를 두고 조국 전 장관은 다시 저희 어머니는 편지에서 아들을 예수라고 비유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합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조국 전 장관은 어머니가 자기를 예수로 비유한 게 아니다. 아마도 이제 성모님의 그 마음을, 그 괴로운 마음을 이해한다 이런 이제 뜻으로 올린 편지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조국 내전이 다시 대선 앞도 불붙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뭐 어머니의 심정으로서 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뭐 그 심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뭐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조국 사태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이게 사실 마무리가 되지 않는 이유가요. 지금 법원에서 보면 일단 정경심 씨가 항소심에서 일단 4년을 선고받았고요. 예. 이 동생이 일단 지금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자, 딸은 지금 부산대 의전원에서 일단 입학이 취소될 지금 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본인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문제는요, 특히 지금 조국 전 장관이 무슨 야당이고 이런 게 아닙니다. 집권 여당, 예를 들어서 지금 문재인 정부에 청와대에 민정수석을 했고 법무부 장관을 했던 분이죠. 자, 그런데 지금 탄압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이제 저는 일각에서 이야기를 하듯이 옛날에 황교익 씨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조국 전 장관은 뭐 예수가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거의 조국 사태가 한편으로 보면 신앙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저는 우려가 있습니다. 뭐냐면 객관적인 사실이나 법원의 판단이나 이런 게 이제 자꾸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무죄야, 무조건 무죄야, 이런 이제 어떤 신념이나 이런 것들이 작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보십시오. 이 부산대 의전 입학 취소 같은 경우도 만약 일반 학생이 이랬다면 과연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허위로 예를 들어서 입학서를 내는 걸 당연히 학교에서 입학 취소하는 것은 우리 상식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상식을 지금 뒤엎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왜 이렇게 상식을 자꾸 뒤엎으려고 하는 것인가? 즉 조국 전 장관의 문제를 이제 신앙화해버리고 모든 판단의 영역에서 그냥 어떤 차별화해버리면서 결국은 어떤 신념화되는 이런 현상들이 빚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지난 재보궐선거, 지난 4.15 총선 등등 여러 가지 선거에서도 조국 전 장관 문제가 이슈가 됐지만, 이제 내년 대선에서 보면 결국 또 이 문제가 이슈가 될 것이고, 지금 여당의 후보들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조국 전 장관을 옹호하는 사람은 그냥 예를 들어서 이 친문의 지지를 받는데, 만약에 조금이라도 반대하면 바로 이제 비판을 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결국 내년까지도 이어질 것이고, 결국 어쩌면 문재인 정권이 나중에 이제 이 5년 임기가 끝나고 나면 바로 이 조국 사태가 굉장히 늪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객관적인 사실과 판단, 법원의 판단이라든지 법적인 처리와 이걸 뛰어넘어서 그냥 어떤 면에서 보면 신앙화해버리는, 저는 이런 현상은 굉장히 위험한 조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조국 전 장관 관련 소식을 짚어봤는데요. 사실 이 문제는 현재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게 정치권의 평가입니다.